네, 10,000원에 사야 될 물건을요 8,000원에 사면 2,000원 벌었다라고 하죠. 이런 정보들을 모아놨습니다. 돈 버는 정보센터, 오늘도 경제평론가 권혁중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랄까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끔 마트를 가거나 할 때 이 게이지, 연료 게이지를 보면 점점점 줄어드는데 주유소 가는 건 미루고 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네. 기름값이 안 떨어질까 하는데 좀채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맞습니다. 고유가 얘기 저희도 전문가 인터뷰도 여러 번 보내드렸는데 네. 당분간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고유가 시대는 고유가는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공급 측과 수요 측이 좀 있죠. 그래서 공급 자체는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감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네네. 감산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는 공급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수요 측 측면도 있죠. 이제 수요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사실 그런 겁니다. 이제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높였어요. 네. 최근에. 근데 이제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환호했습니다. 네. 금리 높였는데 왜 환호했느냐? 동결로 거의 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번만 올리고 다음부터는 이제는 인하 아니면 동결이다. 네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오히려 반겼습니다. 네. 그 뜻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는 어느 정도 경기가 위축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기름 많이 필요할 거고 이제 수요가 높아질 거야라고 시장에서는 네.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 경제가 이슈였는데 보통 우리가 수요가 줄어들 거야라고 이제 봤던 이유가 네. 사실 중국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그러니까요. 중국이 기름 안 쓰면 사실 수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그렇게 봤는데 중국 경제도 사실 요즘에 보면 좀 안 좋았다가 뭐 최근에서는 다시 한번 조금 좋아지는 어떤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일단은 수요가 많아질 거야. 공급은 주는데 수요가 늘어나. 가격 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두바이유 거래 가격이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93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네.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주 수입하는 유종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는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올해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 라디오 들으면서 어떤 포인트를 짚어야 되냐면 기름값은 당분간 계속 오르겠구나.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국제 유가 상승분은요 2주에서 3주 정도 반영이 됩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고 2, 3주 뒤에 소비자 기름값이 오르는 거죠. 그렇죠. 주유소 가격이 이제 네. 오르는데, 근데 이제 계속 이게 한 번에 팍 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오르는 게 계속적으로 이제 주유소에서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주유소 측에서 또 선제적으로도 반응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은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기름을 넣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넣으시는 게 단 몇십 원이라도 지금 저를 갑자기 장 보러 갈 때 좀 내려갈까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이 네. 제일 쌉니다 이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당분간 만약에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나 기름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뭐 빨리 넣으시는 게 오히려 이제 좋고, 오피넷 가보시면은 이제 전국 주유소 그렇죠. 가격이 가격이 나오거든요. 나오죠. 네, 거기 가셔서 근처에 네. 지나가는 길에 좋은 주유소 있으면 빨리 넣으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운전자분, 옆에 있던 차가 갑자기 주유소로 들어간다. 그분은 YTN 라디오 생생 플러스 권혁중 평론가 얘기를 듣고 계신 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추석 연휴 전후로도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갈 텐데요. 좀 네. 걱정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많이 걱정하는 게 사실 기름값 오르면요. 네. 안 뛰는 게 없습니다. 맞아요. 사실 네. 모든 게 기름을 써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가가 오른다 그러면 이제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물가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시장에서 가장 반기는 게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이 언제 나오느냐. 사실 이번 연도를 물 건너갔고요. 네. 뭐 자산 시장이나 뭐 네. 주식 시장이나 다들 이걸 반기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뭐 뉴욕도 마찬가지고 내년 뭐 중반? 네. 그러니까 2분기는 지나서 아마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당분간 이제 물가는 고물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고물가로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멀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유가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이제는 당분간은 긴축 상태는 계속 갈 것이고, 금리 인하 시그널은 조금 요연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짚으면서 이제는 좀 경제생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건의 가격,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이 풀리면 더 뜨거워집니다. 과열된다고 하죠. 경기 과열을 우려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는 이자를 내리지 않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는 게 차라리 돈을 더 번다 이런 시그널을 통해서 돈을 모은다 이런 상황을 말씀 주신 거고 그게 사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길어질 겁니다. 오늘이 제일 쌉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있었어요. 그간에도 기름값이 너무 올랐었던 때가 있었고 네. 서민 경제를 위해서 정부가 만들어낸 건데 이거 이제 좀 10월 말까지인데요. 네. 연장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나 봐요. 그렇죠. 이제 추 경제부총리가 이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10월 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는 연장 더 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관심사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한 번 더 이제 연장하는 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 당일 더 오르겠죠 기름값이. 네. 그래서 이제는 이걸 한 번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고 결국에는 이제는 정부가 어떤 스탠드를 취하냐에 따라서 뭐 기름을 넣으시는 분들 또 유가와 관련 있는 분들 정말 생계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이제는 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맞습니다.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기름값이 생계와 관련된 분들 특히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운수업 종사자분들도 맞아요.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머리 아프실 텐데 지금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기름값이 무섭다라고 합니다. 기름값이 무서운 존재가 됐습니다. 호환 마마보다 무서워졌는데 그래서 좀 그래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분들 조금은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그런 대책 네. 소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 정부가 이제 2024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안 발표를 했었죠. 이걸 국회에 제출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네. 그래서 20대 핵심 가구로 집중 지원하겠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을 더 늘리겠다. 아. 이게 뭐냐면 이번 연도에 이제는 7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원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 뭐 매장 가보면 당연히 에어컨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에너지 효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맞아요. 한 번 돌려도 더 많이 전기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아이디어를 냈던 게 고효율 에너지 기기로 바꾸면 지원해 줄게. 네. 그 지원금이에요. 예. 직접 지원금으로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가 나가는 전기료 좀 줄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거네요. 그렇죠. 부담 없이. 일단은 에어컨을 바꿀 때에 일단은 지원금이 나갑니다. 네. 고효율 에너지로 바꿀 때 1등급으로 바꿀 때. 네. 근데 결국에는 고효율 에너지 기기로 바꾸게 되면 전기료도 나가지겠죠. 줄어들죠.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이게 직간접적으로 또 지원해 주는 건데 사업 예산이 300억 원 정도 이번 연도에 이제 잡혀 있었고요. 네네. 이거를 이제 내년에 더 늘리겠다는 얘기겠죠. 예. 그다음에 신청 기간도 있습니다. 7월 17일부터 시작을 했고 네. 12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아요. 올해 12월 29일까지. 네. 그런데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예산이 만약에 소진이 되면 조기 종료예요. 아. 근데 이미 그 7월 달에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요. 저희 방송을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들으시고요. 맞아요. 권육주 평론가 너무 좋아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저희 홍보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갑자기. 네. 실제로 그러면 많이들 신청을 하셨군요. 네, 하셨어요. 하셨고 이제는 지원을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전자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땡땡 전자 네네네. 이런 데 가셔서 이제는 1등급 에너지 효율 기기로 이제 바꾸셨고요. 실적이 나왔었죠. 그래서 정부가 9월 13일 기준으로 봤을 때에 네. 4,160건이 이제는 교체하셨어요. 예. 설치를 완료하셨고 통상 20평형 이하의 소형 제품 위주로 교체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본다 그러면 많은 분들, 그러니까 영세하신 소상분들, 네. 큰 매장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20평 이하의 소규모로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 에너지 지원금, 그러니까 에너지 교체 지원을 받고 사실 뭐 에어컨을 많이 바꾸셨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 지원 효과를 봤더니 미교체 매장은요 사용량과 요금이 모두 증가됐는데 네. 이 교체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소폭 상승했어요. 뭐냐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 전기료 단가가 그래서 많이 오르진 않고 고효율 에너지 기기로 바꿨으니까 소폭 상승되고 사용량은 감소됐습니다. 네. 사용량이 감소된 거는 뭐 오히려 바꿨는데 사용량은 더 적게 썼네 그럴 텐데 네. 효율성이 높아지다 그렇죠. 보니까 잠깐 틀어도 시원하니까. 네, 잠깐 들어도 시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사용량도 이제는 감소가 됐고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내 이웃, 내 주위의 분들이 얼마나 바꾸셨나? 네네. 어떤 그 업종들이 많이 했나 봤더니 그렇죠. 미용, 세탁업 서비스 네. 쪽. 네. 이쪽에서 이제 사용량이 14% 감소됐습니다. 예. 많이 지원도 하셨고요. 학원 서비스업도 많이 감소됐어요. 11% 정도 사용량이. 네. 음식, 식품업, 그다음에 기타 도소매업 이런 순으로 이제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용, 세탁업에서 많이도 신청하셨고 많이 또 혜택을 받으셨다. 결과적으로는 좀 큰 얘기긴 합니다만 이런 제품을 쓰고 노력하면은
환경 보호에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원 네, 소비가 줄어들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배출가스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력 사용량과 요금도 봤는데 네. 한 42,000원씩 감소했다 이런 전망도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는 정부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나 봤더니 실제 지금 요금이 한 42,000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 절감 효과도 한 14%, 그러니까 미교체한 매장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번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이번에 신청 못했어요. 아직 네.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남아 있긴 한데 만약에 내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바꿀 타이밍이 아니래서. 네. 조금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신 그렇죠. 분들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년에 교체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냥 교체하지 마시고 네. 요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교체하시는 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이 금액을 받았던 게 그래도 꽤 많이 이제 지원금을 받으셨어요. 실적을 본다 그러면 한 106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유. 건당. 그러니까요. 사실 에어컨도 비싸고요. 신형일수록 뭐 당연히 새 제품이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미용실, 또 맞아요. 식당, 뭐 동네에 보면 작은 가게들 있죠. 커피숍도 있는데 이런 맞아요. 분들 낡은 효율성이 좋지 않은 냉난방 기기들 바꾸시고요. 네. 바꾸시면 결국 전기세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지원도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당 106만 원씩 지원받았다는 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네. 정부가 조사해서 밝힌 바거든요. 그러니까요. 망설이지 굉장한- 마십시오. 네. 자, 오늘은 좀 그런 내용이네요. 자, 여러분 기름값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이 제일 쌉니다. 여러분 에어컨, 냉난방기 교체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신청 어디다 해야 됩니까? 네,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이라고 있어요. 네. 네, 포털에 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고요. 그런데 나는 이제는 인터넷이 조금 어려워 하시는 네. 분들은요. 국번 없이 123. 네, 123. 123. 한국전력이죠. 이쪽에다 전화하시면 안내를 해줍니다. 네. 안내를 해주는데 이제 지역에 있는 한전 쪽으로 안내를 해줘요. 왜냐하면 네. 지역마다 예산이 배분돼 있는데 지역별 배분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소진이 됐는지 그 지역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확인시켜 줄 겁니다. 네. 예산이 남아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내가 할 의지가 있다 하시면 신청하시면 돼요. 네, 한전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면 지금 막 전화 갈 겁니다. 받아주시고요. 자, 뭐 이것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요금 중에 또 도시가스 요금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련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 좀 부담된다라는 분들에게 또 네. 숨통을 좀 틔워주는 제도가 나왔다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는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거를 좀 히스토리를 본다 그러면 그 이번 연도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1월 달 네네. 연초였는데 그때 에너지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도시가스. 가스값에 깜짝 놀랐죠, 네. 모두들. 네. 그때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무방비 상태로 정말 폭탄을 맞았습니다. 네, 폭탄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슈가 나왔던 게 그러면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를 하겠다. 네.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면서 이게 바로 되진 않고요. 준비 사항이 필요해서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라고 그때 발표했었고 네네.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요 이렇게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네. 10월부터 도시가스 사용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분할 납부를 시행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특정 월에 뭐 폭탄 나온 거예요. 요금 네네. 못 냅니다 이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4개월치 나눠서 내게. 할부로 내게 해준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할부죠. 그래서 분할 납부를 해주겠다. 4개월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주는 게 이번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일반용과 업무 난방용이 나눠집니다. 근데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내가 어딘지를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음식업, 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이렇게 하시는 네. 분들은요. 우리가 일반 1로 나눠집니다. 네. 당연히 신청 가능하시고요. 목욕탕, 스포츠 시설 약간 규모가 크죠. 네. 이런 분들이 일반 2인데 이것도 신청이 가능하세요. 네. 업무 난방용으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가, 빌딩 이런 건축물 난방용으로 쓰시는 것 이것도 들어가요. 이것도 예.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이거 좀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 아이들 태우고 태권도 학원 또 축구 교실 가시는 분들 가스비 걱정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따뜻하게 하신 뒤에 또 부담 없이 나눠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개인 이제 지금 소상공인 분들 지원하는 거고 개인 지원은 이제 아직은 많지 않은데 저는 이제 식구가 많거든요. 네. 예, 다자녀도 도시가스를 조금
도와줍니다. 커피 한 2잔 값 정도를 빼주더라고요. 좀 더 저도 도와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예, 네. 저는 공정성을 지키겠습니다. 네, 서민 지원하는 정책은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라고. 네네. 에너지 바우처 정책이 있는데 그 에너지 바우처 정책에 들어가시려고 그러면요. 네. 일단 취약계층이어야 됩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가구,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네. 이렇게 뭐 노인 가구. 아 그런 분들도 또 알아봐야겠네요. 네, 도움을 받을 수 그런 있겠습니다.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도라고 해서 이미 그 정부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그 네. 에너지에 대해서 동절기, 하반기 에너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소상공인 분들이 이 에너지 바우처에 못 들어갔습니다. 네. 원래부터가 포함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이게 새로 이번에 고민이 네. 고려가 된 거군요. 원래부터가 포함이 안 됐고 이번 연도 초에 폭탄 나오고 나서 네. 뭐 정치권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 에너지 바우처에 소상공인 분들도 넣어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사실 못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나온 게 분할 납부제도예요. 자 이것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뭐 네. 복잡하진 않은 것 같아요. 소개해 네. 주시죠. 이 도시가스 공사 쪽으로 이제 전환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도시가스사가 있습니다. 아마 예. 지역마다 달라요. 이게 공사 쪽이 아니라 그 자기 지역에 도시가스 넣는 사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간단해요. 이게 그냥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방문하셔도 되고 홈페이지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용과 업무 난방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별도 서류가 필요가 없어요. 아 네. 어차피 본인의 그 고객 번호가 있거든요. 대부분 네네. 사업자 번호인데 요것만 불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늘 납부하는 번호가 등록된 게 있으니까 네. 그걸 얘기하시면서 이러이러한 해당 사항이 있어서 분할 분할 납부를 납부하겠다. 희망한다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것도 뭐 계속 지원하나요?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이 있습니다. 아. 2023년 10월 분부터 이게 청구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10월 청구분이면 9월달 사용 네, 요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10월 청구분부터 이제 내년도 3월, 그러니까 6개월 동안만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분할 납부를 해주도록 되고요. 동절기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내년 3월 요금분 청구분까지만 이제 적용이 되고요. 네. 실제 이게 뭐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분할 납부가. 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할부잖아요. 네. 할부면 어쨌든 다 내야 되는 거네요. 쌓여져. 예, 맞아요. 네. 어차피 다 내고 네. 그 다음에 요금 할인은 아니거든요. 네. 예, 할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4개월치 매달 내는 거를 매달 할부 뜯는 거다 보니까 나중에 또 뜻단이요. 네. 그러니까 분할해서 네네네. 낸다. 분할해서 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예를 들어서 보면은 12월 달과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네. 예, 분할했던 게. 분할들이 또 쌓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부담스러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할부다 보니까. 예. 그래서- 큰 거 한 방 맞을래 4개로 나눠서 맞으면 되겠는데. 왜냐하면 너무 걱정스러워요. 네. 사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네. 자체가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번 연도 들어와서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네.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오르기 시작해서 이게 40%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동절기도 아마 난방비 도시가스 쓰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은 아마 요금 부담이 굉장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권혁주 평론가가 지금 활기차게 이렇게 귀에 좀 쏙쏙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사실 벌써부터 한숨 쉬는 분들 많고 왜냐하면 맞아요. 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 맞아요. 이것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아까 네. 지금 오늘이 기름값 제일 쌉니다라고 하시는데 가스비도 지금 맞아요. 네. 좀 해결 기미가 있습니까? 추가 확보라든지? 이게 사실 그럴 기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요. 사실 이 부분이 풀리지가 않아요. 공급 네. 문제는 뭐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사실 문제가 되었던 우리가 겁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어떻게 할 수 뾰족한 방법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있었어요. 사실 이게 뭐 약간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을 억눌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인상을 억제하는 것. 예, 네. 예. 근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억제하는 거를 봐서 현실화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느꼈을 때 폭탄이 된 거죠. 많이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결국에는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본인의 필요하다는 경우 네. 이거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권혁준 평론가가 나와서 여러 가지 방법들 같이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소상공인들 계시면 꼭 이 방송 들으시라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혁준 평론가였습니다.